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네, 월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단답으로 하시면은 그런데, 예. 뭐, 어차피 제 지인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저도 사실 작년, 저번 주에 코로나를 좀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갑자기? 후유증이, 네. 체력이 굉장히 급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잠을 뭐 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굉장히 조심을 하자.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그런 기사를 했었잖아요. 주변에 코로나가 경미하다. 없으면은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다. 네. 저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 다 물어보니까 네. 알고 봤더니 다들 조용히 격리하고 나왔다. 아,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맞아. 그래서 네. 이제는 뭐 당당하게 네. 코로나 지금 60만 명, 50만 명 나오는 상황에서 네. 지금 뭐 당당하게 오늘 갑자기 커밍아웃. 코밍아웃을 하면서 네. 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그래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요. 네, 오늘 재밌는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우리 글로벌 증시 미장 체크하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관련 얘기하면은, 물론 전날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던 게 5월에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50bp까지 올린다는 이슈로 인해서 사실 급락을 한 건 아니지만 시장의 변동폭이 그 전날에 있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사실 상쇄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 근데 시장이 이제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래라. 그럴 거면 그래라.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1.95% 네.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EU에서도 이제 유럽연합에서 유가, 러시아에 대한 원유에 대한 차단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번복을 했죠. 차단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어제 $110 넘게 움직였었던 부분이었는데, $108로, 물론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108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주들의 어떤 변동폭이 자꾸만 발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파월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사실 금리 인상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거, 단순하게 은행, 보험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보험주가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미국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도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도 석유 회사를 인수를 했지만 손보사. 어제 같은 경우는 손보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90세가 이제 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사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하락장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돈이 많으니까 떨어지네, 살 게 많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장도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명 연장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근데 미장에서는 사실 은행주, 금융주라든지 손보사 쪽이 좀 메리트가 있는데 국장에서는 인기가 좀 없잖아요. 근데 어제도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6%, 7%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근데 어제 웃긴 상승폭이네. 게 이제 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왜 올라요? 하면서 왜 올라냐 하니까 워렌 버핏이 미국에 있는 손해보험사를 사서 그렇답니다. 그 양반이 눈뒤 돈이 많은가?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요?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하여튼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어제 이제 물론 국채금리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덩달아 이제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좀 손보사들이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겹호재가 있었다. 그래서 금융주, 은행주들의 좀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그리고 기술주 안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진짜 테슬라 다시 갑니까? 일단은 독일의 기가 팩토리를 이제 공장을 이제 개장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춤춘 거예요? 그렇죠. 머스크 춤췄다던데. 이게 저널 유럽 데이터를 보면은 유럽 완성차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가 부진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유럽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장이 동유럽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에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던 부분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체코나 이쪽에 지금 공장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번에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독일에 이제 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유에 대한 대체, 그동안 이제 러시아 의존도의 독일이 한 30% 정도가 지금 석유를 의존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제 뭐 머스크도 얘기를 했다시피 원유에 대한 대체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갈 거다. 2년 만에 기가팩토리를 공장을 이제 완료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독일 총리 분께서도 이제 향후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가속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슬라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제 그 이제 원유에 대한 급등세로 인해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 테슬라가 유럽 쪽 시장에서 빠르게 속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다시 천슬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발 지금 리스크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이 뭔가 이제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자꾸만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너무 한 이슈에 자꾸 올감해서 엮여다니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또 테슬라의 급등이 좀 유의미한 상승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보잉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었죠, 사실. 그 보잉 이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단 뭐 한 이틀 전에 이제 네. 중국 추락 사고로 인해서 보잉 관련주가 사실 이틀 전에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급등이라기보다는 2, 3% 정도 어떻게 보면 회복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737-800에 대한 비행기 사실 그 초기에는 이제 이게 맥스냐 아니면 737-800이냐 비행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맥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사고가 많았던 부분이고 좀 오래된 이제 항공기다 보니까 향후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어제 시장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뭐 조종사나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행기 사고의 순항 고도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인데 사실 어제 그 얘기에 대하면 어떻게 이리 가다가 급강하는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기체 결함이나 이런 엔진 정비 결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테러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항공사들이 저가형 LCC 항공사에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항공도 가지는 거 있습니다만은 사실 비중 차이는 크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저가형 제주항공이나 TA 그리고 이제 그 지네어 같은 이제 항공사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도 운항 노선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대수가 당분간 중단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실 맥스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에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비행기에 대한 부분이 그 비행기 모델에 대한 부분 운항 중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핫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보잉이 조금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LCC도 조금 안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만큼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가 사실상 추락을 요렇게 직각으로 하는 게 참 드물기 때문에 그 귀책 사유를 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뭐 조종사에서 뭐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귀책 사유를 갖다가 이제 항공사 측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잉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온 게 맞는데 이게 또 모르잖아요.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사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약재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장은 요 정도 마무리하면 됩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뭐 어제 알리바바만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 딱 하는데 알리바바 이슈요?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을 30조, 그러니까 12조를 늘린 상태 총 30조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한 2024년인가 3월까지 이제 좀 긴 기간 동안은 좀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중국 애들은 사이즈 자체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한 11%인가 상승하고 좀 마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호 부총리가 지난주에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좀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이 최근에 나스닥과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특히 경기 부양
위함과 주식을 좀 살리는 부분,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장 이슈 정리해봤고요. 지금 채팅창 잠깐 훑어보고 갈게요. 오, 방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른 집에 왔나고 나갈 뻔했다. 그래도 우리 집이 더 좋은 거겠죠? 지금 약간 저희가 그죠. 남의 집으로 피난을 왔는데 라디오 네. 스튜디오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데 이제 저도 유튜브 켜놓고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조명이 굉장히 어제 한잔 하신 분처럼 지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안 하셨죠? 네.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때문인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코밍아웃을 하셨을 때 네. 원래 저질 체력이 아닌가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누구예요? 이거?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워렌 버핏 같은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여러분 요즘만큼 또 이렇게 뭔가 시장이 지수단에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종목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재밌는 정치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차직진남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